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프로야구 10개 구단 모두가 해외 스프링 캠프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만 유일하게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해서 이동 없이 마무리합니다. 무려 6개 구단이 모이는 애리조나를 포함해 8개 구단이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하고 이승엽 감독이 부임한 두산 베어스는 호주에서 모든 스프링 캠프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이미 지난 시즌 후 마무리 캠프 또한 일본 오키나와에서 소화한 삼성은 무려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은 이곳 캠프를 통해 삼성 왕조 재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삼성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스프링 캠프지를 새로 구해야 할 판인데요. 오늘은 20년 전이 무색할 만큼 일본 지자체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일본 땅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는 2월 평균 최고 기온이 20도씨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이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달리 비행시간 부담이 전혀 없어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도 손색 없죠. 단연 선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프링 캠프 장소입니다. 특히 같은 시기 훈련을 진행하는 일본 프로팀들의 1에서 3군 선수단이 대부분 모여있어 실전 연습 경기 일정을 잡는데도 용이합니다. 코칭 스태프로선 이들과의 수준 높은 경기를 통해 신진급 선수들의 옥석 가리기에 안성맞춤이죠. 타 구단들은 자체 청백전 위주로 훈련의 결과를 테스트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이미 삼성 라이온즈는 일본 프로야구팀인 니혼햄 주니치, 한신과 총 4차례 연습 경기를 치른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스프링 캠프를 떠난 롯데와 한화, 그리고 기아가 굳이 바로 귀국하지 않고 2차나 3차 캠프지 일정을 따로 마련하여 일본행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모두에게 인기 있는 스프링 캠프 장소이지만 국내 구단들이 마음 놓고 선택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의 텃세 때문입니다. 일본이 야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라인 만큼 야구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본 프로야구단이 독점하고 있기에 한국 프로야구팀이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시설의 야구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인데요. 물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 먹을거리나 숙박비 등도 품질에 비해 비용 부담이 꽤나 큰 편입니다. 따라서 올해뿐만 아니라 1에서 2차 캠프는 호주, 미국, 대만 등지에서 하고 최종 단계에 일본에 도착해 스타디움에서 연습 경기만 치르는 패턴이 한국 구단들의 보편적인 스프링 캠프 일정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구단들로부터도 최고의 연습시설이라 평가받는 옴나손 아카마 구장을 개장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옴나손 구장이 2005년에 개장을 했고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삼성임에 빠짐없이 이곳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인연은 무려 18년 세월에 이릅니다. 삼성은 2005년 당시 사령탑이었던 선동열 감독이 일본 리그에서 활동할 때부터 다져온 인맥 덕으로 옴나손 구장과 인연을 맺었고 옴나손 구장이 있는 옴나 빌리지의 지자체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구장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 현의 지자체에서도 삼성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 삼성이 마음껏 옴나손 구장을 사용하도록 허가했죠. 삼성은 이곳 대부분의 시설을 활용해 타격과 수비 연습, 투수 연습, 주루 연습 등 전체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성 또한 주인 정신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계약 금액 이외에 옴나손 구장의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적잖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비가 많이 오는 오키나와의 특성상 수십억 원을 들여 경산, 삼성 라이온즈 볼파크와 비슷한 수준의 실내 훈련장인 옴나손 삼성돔을 개관하기도 했죠. 특히 옴나손 구장이 오키나와 내 18개 야구장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점은 그라운드에 깔린 흙인데요. 브로스치라 불리는 이 흙은 가고시마의 화산에서 채취한 화산재로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고시엔에서도 동일한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치진도 확실히 흙이 부드러워서 선수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는 것 같다. 연습 시에는 공도 많이 사용하는데 공이 잘 훼손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며 브로스치가 깔린 옴나손 구장의 그라운드에 대해 호평 일색이죠. 이 같은 장점 덕에 옴나손 구장에는 매년 전운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프로구단의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전운 중인 일부 프로야구팀이 옴나손 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싶어 삼성의 연습 경기를 먼저 요청할 정도입니다. 2월 스프링 캠프가 끝나면 옴나손 구장은 오키나와 내 고교 야구 50여 개 팀이 참가하는 야구대회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이러한 훌륭한 전지훈련 장소가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 탓에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2년간 경산 삼성 라이온즈 볼파크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 고생하던 삼성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이 이제 일본 출입국이 용이해지면서 오랜만에 오키나와에 갈 수 있다는 기쁨에 설렌 것도 잠시 삼성은 오히려 오랜 시간 전지훈련 장소로 사용했던 온나손 구장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불상사를 겪을 뻔했습니다. 기존 삼성과 온나손의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였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별 특이사항 없이 10년 단위의 장기 계약이 자연스레 갱신되었겠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해외 구단인 삼성은 2년 동안이나 온나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던 프로 구단의 부재는 상주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인 작은 관광 도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죠. 그리고 이때 빈틈을 노려 일본의 복수 구단이 삼성과의 계약 기간이 끝을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나손 구장에 접촉해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나손 측에서도 삼성과의 재계약보다 일본 구단 쪽을 선호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죠. 삼성 입장에선 큰 돈을 들여 조성해 놓은 전지훈련 시설을 하루아침에 일본인들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삼성은 온나손 구장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일단은 당황스럽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장기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은 사라지고 단 2년 재계약에 성공해 다음을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삼성 구단이 온나손 구장을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투자도 적잖게 했다. 하지만 구장 사용료가 있는 탓에 일본 팀들과 돈 싸움으로 가게 되면 이기기 쉽지 않다. 일단 재계약에 성공하긴 했지만 온나손 외에 다른 대안을 고심해볼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의 거친 폭풍이 지난 후 작년 11월 마무리 캠프차 3년 만에 오키나와로 돌아온 삼성 선수단들의 복잡한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온나손 지역 관계자들은 환영 행사를 열어 삼성을 크게 반겨주었는데요. 이날 20여 명의 환영 인파 중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채 꽃다발을 증정하며 선수단을 일일이 맞이한 미스 온나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온나손 촌장 또한 삼성이 3년 만에 방문해 지역이 한층 더 활기차지는 것 같다. 좋은 결실을 맺는 캠프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은 마치 없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뻔뻔한 인사말을 건넸는데요. 속마음과 실제 표현을 나누는 것이 일본 문화 저변에 깔려 있다더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일본과 돈독한 정을 나누었던 삼성도 본 앞에선 단지 해외 구단 중 하나가 된 신세라니 참 속이 답답하고 씁쓸하기도 한데요. 과연 2년 후 삼성의 스프링 캠프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